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의 칭찬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의원님이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민의힘의 이용호 의원께서 칭찬해 주셔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기분이 예. 어떠세요? 이영호 의원님이 훌륭하신 분이죠. 네. 이렇게 칭찬해 주신 것만 해도 보는 안목이 상당히 뛰어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용호 의원께서 어떤 내용으로 칭찬해 주셨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저희가 예. 영상으로 준비해놨습니다. 함께 예. 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병훈 의원님, 이용호 의원입니다. 우리 이 의원님께서는 오랫동안 행정부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계신 것으로, 그래서 실력 있는 의원으로 확인을 했고요. 또 법안 심사 소위를 할 때도 열정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병훈 의원님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칭찬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냅니다. 앞으로도 문치위에서 함께 손잡고 열심히 일해 봅시다. 이영호 의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의 거울이라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가 보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따뜻하고 온화한 분위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그 이미지를 가진 만큼 저도 더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이영호 의원님 앞날에 승승장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화이팅! 네, 이제 이병훈 의원님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국회에는 21대 초선으로 입성을 하셨지만 그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광주시 등에서 정말 다양한 공직 생활 하시면서 많은 경험을 쌓으셨어요. 그래서 이용호 의원께서도 진짜 경험이 많은 실력자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21대 국회가 벌써 기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내오신 소회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행정은 한 30년 넘게 했고요. 정치도 한 10년 넘게 했어요. 근 40년이 넘게 정치와 행정을 해왔는데 민생을 돌보고 공익을 추구하는 일에는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정치는 이제 국민의 아픔을 더 세밀하게 현장을 통해서 내다보고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고, 행정은 좀 전문성을 가지고 주어진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건데 상당히 비슷한 면도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회 쟁점이 많잖아요. 갈등이 많고, 이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역할에서는 역시 정치가 할 일이 많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정말 해왔거든요. 네. 국가 일이든 지역 일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눈높이에는 안 맞습니다. 제 스스로 뒤를 돌아볼 때는 저는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기대에는 아직은 많이 못 미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님의 지역구가 호남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광주시 동구 남구 을입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광주시당 위원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맡고 계신데요. 광주시당 위원장으로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걸까요? 먼저 광주 8개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그 8개 지역위원회를 소통해서 뜻을 교감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광주 시민과의 소통 능력을 강화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잘 끄집어내서 정책이든 법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또 나아가서는 또 중앙당하고 관계를 잘 연결해서 하는 역할이 광주시당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기대에는 안 보인다. 막 그런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정치인의 업보다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세비회가, 그래서 저는 욕값이 포함되어 있는구나. 우리 욕을 먹는 건 당연해요. 근데 스스로 생각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그런 의정 활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민들께서 잘 모르고 계실 수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그동안 광주시 지역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오셨고 또 어떤 현안들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일 큰 건 광주, 제가 동구남구는 광주의 옛날에 원도심이죠. 원도심이 옛날에는 가장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는데 이게 이제 원도심의 특성상 굉장히 취약해졌죠. 이제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아시아문화전당이 우리 지역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시아문화전당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이냐. 두 번째, 구도심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네. 세 번째, 그런 걸 위해서 도시 재생을 어떻게 해서 지역을 다시 돌아오는 동구, 돌아오는 남구를 만들어낼 거냐. 여기에 역점을 두고 그동안에 지역구 활동은 해왔는데 네. 그래도 거기에 가장 부합된 것이 문화체육위원회였어요. 여기는 이제 문화적 기능, 관광적 기능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서 네. 그런 활동을 좀 해왔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도시 재생 사업이요. 광주에 요새 핫플레이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아주 사랑하는 양림동, 동명동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멋진 곳으로 바뀌게 됐는지가 궁금하고 또 앞으로 이 양림동, 동명동 외에도 도시 재생 사업 계획이 있는 다른 지역이 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아시아문화전당이 옛날 구도청 자리에 도시의 센터에 있어요. 네. 거기 그 아시아문화전당에 이렇게 금남로를 쳐다보면은 좌측이 양림동이고 우측이 동명동입니다. 그 양림동, 동명동 같은 그 동네에는 골목길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골목길은 이 도시의 실핏줄 같은 것이죠. 이 두 동네가 그런 걸 굉장히 활성화해서 지금 가고 있고 하다 보니 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되고 거기에다가 제가 추가로 충장로 금남로가 또 있잖아요. 광주의 가장 중심인데 네. 상권이 다 죽었어요. 이 상권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게요. 저희 지역구가 참 재미난 게 네.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기독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산업, 그다음에 의료 특구 이걸 앞으로 키워내가기 위해서 여기다 역점을 지금 두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구도심 전체가 활성화가 되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를 태어나기 위해서 네. 제가 이제 그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광주 그 시민 여러분들이 조금만 의원님 더 믿고 힘 받쳐주시면 광주가 더 활발하게 부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죠.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의원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 뉴딜 정책 토론회를 좌장으로 개최하실 만큼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고 계세요. 의원님께 문화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는 문화 그 자체는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일 거냐. 네. 본래적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문화가 없다면 이건 동물과 다른 바가 없겠죠. 맞습니다. 두 번째로 이 문화는 이제 요즘 시대에는 경제와 동전의 양면입니다. 문화가 돈이 되는 시대. 네. 우리가 어떻게 BTS나 기생충이 이렇게 활성화될지 몰랐잖아요. 다 이게 돈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문화 콘텐츠 산업을 키워내서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문화의 본질적 영역이 된 것이죠. 네. 세 번째, 도시재생이죠. 네. 아파트만 많이 진다고 해서 도시가 좋아집니까? 아파트가 있으면은 단독주택도 있고 타운하우스도 있고 도시가 어우러져야 돼요. 네. 거기에 중요한 것이 옛날의 역사나 문화를 토대로 해서 도시를 다시 일으키는 도시 재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큰 문화라는 우산 속에서 각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 뉴딜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봤습니다. 너무 공감 가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저희가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5.18) 외에도 광주에는
너무너무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도처에 산재에 있고 숨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아시아와 각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야말로 광주 정신을 전 세계에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문화전당이라고 하는 행정기관과 아시아문화원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공존하는 형태였는데 이 특별법을 통하여 저희 문화전당으로 통합되면서 이제 제대로 통합전당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광주 곳곳이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디어 아트를 통하는 문화 난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뭐 남구, 북구 특히 아시아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많은 특별한 지구에 이렇게 세워지고 그걸 통해서 문화 향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과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문화예술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이병헌 의원님이 계셔서 저희 문화전당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이 큰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특별법에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법안이요, 광주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아 문화 도시라는 것은 아시아 국가들이 문화를 토대로 서로 교류하고 공동 발전을 이루자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종합계획이 수립된 중장기 중기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핵심은 아시아 문화 전당입니다. 네. 전당이 저수지이자 발전소 역할을 하는 곳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책 사업으로 국가 예산을 투입한 돈이 많이 드니까 아시아 문화 전당을 민간이 운영하게 하자. 그러면 그때 임시 개관했던 거 2015년인데 2020년 5년 5살 먹은 애하고 걸음마를 겨우 뗀 애한테 자력갱생을 해라. 이건 구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공적인 영역에 아시아 문화 전당이 남아야 된다. 국가 조직으로 환원을 시키면서 정비한 것이 특별법 개정안이었습니다. 네. 이걸로 인해서 정말 많은 반대가 있었고 힘들었지만은 결국 통과돼서 이제 사실은 작년에 2022년에 문을 연 거나 다름이 없어요. 네. 개관을. 자, 그렇다면은 왜 광주에다가 아시아 문화 전당을 짓고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했느냐? 네. 광주는 5.18이 일어났던 곳이고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점은 서구 열강의 지배를 받고 피지배 민족으로서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독립을 해나간 나라입니다. 네. 특히 민주화를 이루는데 5.18 운동이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광주가 아시아 국가의 아픔을 보듬으면서 문화적 교류를 하자. 문화적 자산을 서로 아카이빙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문화 발전의 토대를 만들자. 이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만들었던 겁니다. 아, 네. 의원님의 노력과 더불어서 광주가 아시아 중심 문화 도시로 잘 정착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너무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질문 드릴 시간입니다. 의원님 앞으로 21대 국회 남은 기간 혹은 앞으로의 정치 인생에서 본인이 소망하고 계신 꿈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med선을 하는 것보다도 참 좋은 평가를 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우리 그래서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저는 일을 할 것이고 책임지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들에게는 참여를 해달라.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여를 하면 주인이고 무관심하면은 손님이다. 네. 우리나라의 주인이 돼야지 우리나라 국민이 손님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치에 참여를 하되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게 잘 안 돼요. 네. 진정한 정치 우리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옥석을 가려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되기를 바라고 저희들은 심판을 받겠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치인이 되시기를 저도 앞으로 의원님의 행보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동료 의원을 추천해 주실 시간이거든요. 마음속에 내가 칭찬하고 싶은 동료 의원 결정하셨습니까? 뭐 여러분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상임위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분이 그래도 많은 시간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시죠. 어떤 분이십니까?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입니다. 김승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병훈입니다. 이렇게 볼 줄 몰랐죠?